안녕하십니까. 10년 후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저는 주중도 바빴지만은 특히 주말에 특히 더 바쁘게 이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하다가 이제 단기 투자도 이제 단타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새로 시작하려다 보니까는 이제 공부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그런데다가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배웠던 거, 알게 된 거, 그리고 도움이 되는 정보 같은 거, 그러니까 이번 과제 같으면은 이제 책 리뷰 같은 거겠죠. 이런 것을 따로 동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 토요일, 일요일 이런 주말 동안을 거의 동영상 준비하고 이렇게 PPT 자료 쓰느라 한 주를 다 보낸 것 같네요. 어찌되었든 이제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고 그 정보를 통해서 저 또한 이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두 성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한 주간의 매수매도 주식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트로에서 이제 지난주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이랑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동영상에서 설명할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오전에 쭉 떨어져 주면서 이제 이틀 연속 떨어졌으니까 이제 3일 연속 떨어지면서 좀 하락되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기대감을 또 이제 해줬어요. 이렇게 불러 일으켜줬어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떨어지고 심지어 이제 풀이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요일 자개장,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전에 자개장까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나스닥이 한 1.5% 정도 떨어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 연속 떨어지는구나. 이제 좀 조정 오는 거 아닌가라고 기대하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뭐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1.5% 하락에다가 1.5% 상승으로 바뀌었으니까 거의 3% 오른 거죠. 저점 대비. 나스닥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하락 대비 상승으로 이번 주도 토요일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루 떨어지다가 결국 토요일에는 오르고 마감했는데 역시 미국 주식은 참 기세가 좋게 자꾸 잘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반면에 이제 그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월요일도 보니까는 횡보하다가 그러면서도 최저점은 또 절대 안 찍어요. 그러다가도 막판에 갑자기 급등하면서 이제 패장을 하더니 이게 목금 떨어지다 주다 보니까는 조금씩 횡보하다가 떨어져 줬어요. 떨어져 줬는데 3일 연속 떨어지다가 이틀 떨어지다가 미국은 이제 금융 떨어져 주니까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좀 많이 파수겠구나 한 다음에 인버스 매도 주문 걸고 이게 장부터 지켜봤죠. 그런데 웬걸 금요일 날 많이 떨어졌는데 금요일 날 쭉 오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오른 처음에 올라고 하면 또 중반에 오후에는 좀 행보하긴 했지만 떨어지기도 하고 했지만 큰 나락 없이 금요일을 마무리 지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인버스 계속 팔려고 10원 단위로 계속 매도를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한 3번 연속 체결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급락은 없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계속 장을 본 건 아니지만 10원 단위로 매도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인 급락이 없었다는 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락장이 끝나고 반등장이 올 때 이렇게 천천히 빠지다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도 쭉 떨어져 주고 급락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르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계속 보겠다고 했고 이번 주에는 이런 급락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주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뭐 어떨 때 빠지고 어떨 때 올랐다는 얘기만 나오듯이 뭐 전망을 바꿀 만하던가 뭐 그런 사건이 없었던 한 주예요. 뭐 지지난 주에는 윤유성 CIO 얘기했고 스탠리 드라켄밀러도 얘기했었지만은 이번에 PCI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 자체가 무슨 뭐 전망을 바꿀 수 있는 정도로 큰 데이터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에 나올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단타 전략을 5월 28일부로 제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매수 매도 주식에서 말씀드리고 향후 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전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향후 계획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 주도 이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2주 연속 마이너스를 찍었네요. 그래서 이력도 깨졌고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해보니까
제 계좌 가치가 마이너스가 시작하면은 요게 지금 조정이 되면서 결국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8월 달에 있던 수익을 결국 12월에서야 만회를 했었거든요. 요런 것이 지속될지 보니까 제가 이제 마이너스 수익이 난다는 것 자체가 하락 예고로 20%로 볼 수 있는지 잠시만요. 예, 예, 여기 있네요. 하락 예고 20%로 볼 수 있는지 요거는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 XD 플랜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수 움직임 체크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걸 계속 지속 관찰 중이고 그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통계 같은 자료는 다른 유튜버들의 자료를 많이 참고하고 있고 왜냐면 제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정리된 유튜버들을 보고 유튜버의 내용 이것을 정리해주는 유튜버의 내용들을 보는데 이 강한국 투자자의 유튜브를 좀 많이 봐요. 근데 이번에 동영상 올린 것 중에서 존 템플턴의 얘기를 하면서 This time is different.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4개의 단어 이번은 다릅니다. 이게 가장 큰 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다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This time is different가 참 값비싼 말이고 사실상 이제 그렇게 통계상에서 다른 일들이 별로 안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다른다는 말을 찬성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올해가 도대체 다른 애들과 유별나게 다른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올해를 딱 떼어놓고 봤을 때 이제 올해가 다른 해보다 유별나게 데이터 값이 안 맞다거나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례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인가 생각하면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물론 올해 또 그 해 이벤트는 있었죠. 그러니까 그건 매년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신기하게도 계속 금리가 높지만 조정이 안 나고 있다. 뭐 그런 신기한 있다 치면은 뭐 22년도에 치면은 20년도에 치면은 뭐 코로나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21년도, 20년도에 있었다면은 그때는 자이언트 스텝, 뭐 4단계씩 올렸다는 거. 매년 다 특이한 사건도 있었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올해 정말 예측하기 힘들다. 지금은 정말 앞날이 어려운 역대급작이 아닌가. 매년 역대급이라고 해요, 항상. 유튜브에서 보시면. 역대급작이 아닌가 싶으면은, 근데 해가 지나가 보면은, 결국 그 통계 내에서 크게 큰 차이가 없는 그 내에서의 일이 있었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그런 통계치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아직 안 왔다는 것일 뿐이지 결국은 올 것이고 결국 크게는 이제 통계 내에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역시 조정이 없이 갈 거라 생각하지 않고 지연이 있을 뿐 여전히 올해 내에서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his time is not different. 올해도 큰 차이 없이 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큰 틀 내에서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향후 계획과 이제 그런 계획들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계획했는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은 똑같아요. 저는 이제 통계 믿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승했을 때 추격 매수는 없고, 횡보했을 땐 트레이딩으로 소소한 이득을 취하겠으며, 작은 조정 오면은 약간의 이제 소량 매수는 하겠지만은 이것은 조금 팔고, 이미는 조정이 와야 이것을 금액을 많이 팔고 저점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고,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좀 그 하락폭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인버스를 많이 팔 수 있고 좀 더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보통 이런 저점 매수만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좀 그런 것만 하기에는 좀 아닐 것 같아서 또 경험을 늘려야 되니까 이렇게 있어서 고점 근처 주식들 사는 거 그런 것도 연습을 하겠다 저렴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의 움직임을 면밀히 보겠다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매주 이것을 올리다 보니까 저희 썸네일들 그리고 저희 기록들을 제가 좀 더 인지하게 됐는데 보니까 제가 인버스를 한창 모았던 것이 이게 그 작년 12월부터 모았었는데 석 달, 넉 달 조금씩 모아지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지수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모아지다가 3월 말 되니까 이게 모아지는 양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그 후에는 이제 쭉 떨어지면서 이제 매집되는 게 없이 그냥 쭉 가면서 지금 조금씩 팔리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전의 기록도 생각해 보니까 떨어질 때도 이렇게 횡보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상승은 항상 제가 왔을 때는 이렇게 갔었으면은 한 번에 큰 급락이 있다가 그 다음에 상승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락점 자체가 있고 없고를 이 반등, 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는 반등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하나. 그리고 떨어질 때 보니까는 한 번 이렇게 딱 급락하면 바로 오르는 게 아니고 이게 급락했다가 올랐다가 다시 또 급락을 하거나 아니면 급락했다가 조금 올랐다가 다시 급락하거나 해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이런 급격한 하락이 있다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급작스러운 하락 그리고 급작스러운 하락이 두세 번씩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언제 이 조정이 끝나는지 이걸 살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조정이라고 하기도 무색하게 약간 조금씩 빠지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아직은 이런 급격한 하락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나오는 대로 다시 또 정보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한 주간의 매수 매도 주식에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그러면 뭐 사지? 이렇게 제가 인버스 있으면 팔고 결국 종목을 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테마 요거 괜찮아 보이는데 요거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제가 트레이딩 책을 공부하고 또 시간을 날 때마다 제 전략을 다시 되새겨 보면서 요거는 지금 저점 매수 방식으로 들어갈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지금 좀 빠진다고 하면은 많이 매집할 것이 아니고 일단 요거는 지금 이제 낌새가 이상해지면은 이제 손절할 방식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더 트레이딩 방식으로 접근하고 저희가 하던 저점 매수 방식으로 이제 저점할 때 많이 사는 방식으로는 진행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는 요거는 정말 많이 모으고 싶었는데 그리고 30일인가요? 이제 가처분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가처분에서 이제 미니진이 결국 이겼어요. 이기니까 오호 그러면 이거 엔터주 다음날 폭락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금요일날 9시를 딱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그 장전 동실가에서 보니까 뭐 금액들이 18만 5천 원도 보이고 18만 4천 원도 보이고 해서 그러니까는 오후에 이제 9시 시작하면은 많이 떨어져가지고 시작을 하겠는데 해가지고 시작 가격을 봐가지고 매입을 해야지 했는데 웬걸 19만 5천 원 정도에서만 그래내고 그렇게 크게 안 빠지다가 결국 2차 기재회견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오르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집 기회를 놓친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좀 저점 투자자고 좀 더 큰 긴 시간 텀에서 사건을 보니까 기회 오면 더 사고 아니면은 뭐 팔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주식들을 보고 있는 건 있어요. 보고 있는 거 있는데 지금 가격이 딱 원하는 만큼 딱 싸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주식을 보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은 결국 제가 못 샀는데 남들이 사버리면 뭐 10년호 부자가 얘기해서 샀는데 넌 사지도 않고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전 최소한 제가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최소한 그, 음, 이런 주식을 좋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의 책임, 나도 샀으니까, 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 나면, 그때 어떤 것들을 좋게 봤는지 모르도록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주식 말고도 계속 잘 찾을 수 있도록 보니까는, 신잡과 신고가랑 기사들, 원래는 제 기사만 봤었는데, 이번 트레이딩 책들을 보니까 신고가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매일매일 신고가는 챙기고 이제 확인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주식 발견하고 제가 사게 되면은 여기다가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계획은 지난주에 이제 밝혔듯이 트레이딩 책은 읽는 주기였고 드디어 이제 책 세 권 다 독파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열심히 그래서 정리를 했고 이거는 리뷰를 올리기로 했고 목요일 날 이제 업로드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주에 관심 생겨가지고 이제 두 권 단체동을 이번에도 읽었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책으로 리뷰해서 따로 올리거나, 그리고 제 전략 같은 거는 좀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다음 주 한 주간의 매도 주식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의 매도 주식입니다. 예. 이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제 보고 싶은, 사고 싶은, 보고 싶은, 사고 싶은 주식들은 있지만은 여기 잘 안 떨어져요. 가격이 확확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애매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소량은 매수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큰 매는 없었지만은 어쨌든 인버스는 이번에 떨어졌으니까 10% 정도 팔려가지고 지금 5,300만 원까지 있다가 조금씩 팔아가지고 지금 전년 4,6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게 되었네요. 자, 이제 트레이딩 이제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책을 보면서 이제 주중에도 책을 보면서 다 읽지 못한 상태지만은 이렇게 이런 방식이 있었네.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장 열었을 때 따라한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AI가 좋을 때, 왜냐면 미국에서 주요 테마가 한국의 엔비디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테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새 엔비디아가 너무 핫하니까 분명 이제 이 관련돼 가지고 같은 섹터의 내용에서 분명 주요 테마가 나오고, 같은 섹터가 주요 테마가 되고, 그래서 대장주가 나오고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장주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SK하이닉스는 솔직히 너무 비싸서 좀 그랬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제가 한번 트레이딩으로 연습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두 주를 샀어요. 그래서 이 주중이기 때문에 일하다가 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잠깐 복사실 갔다 왔는데, 복사실 갔다 오는 거 3분도 안 되죠. 근데 가격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생각이 없어서 아닌지 아니면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바로 그냥 손절 나가면서 팔아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정신 차린 게 이거 너무 빨리 판 거 아닌가 하면서 다시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되니까 이제 올라요. 그러면은 트레이딩이란 거는 이게 좀 오르면 파는 건가 아닌가? 그래서 또 바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떨어지니까 이거 트레이딩은 손절이란 게 참 중요하다는데 지금이 손절 타이밍인가? 하면서 또 바로 팔았어요. 네. 팔고 좀 있으니까 바로 또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오를 때 매수해야 되는 거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급등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또 다시 또 한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오르니까 이게 또 팔게 되더라고요. 또 떨어지니까 또 사고 팔고 하다가 이거 근데 한 주 정도는 내가 이제 장기로 가져가기로 했는데 또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이상 같아서 좀 오래 가지고 있자 해가지고 좀 가지고 있고, 주식장을 안 보다가 좀 있다 보니까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락이 된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5월 30일 날은 이렇게 지금 계속 보고 있다가 AI가 뜰 것 같으니까 AI 주식들을 이제 관심 종목에 넣었었는데, 다른 주식들 다 떨어지는데 네페스 아크라는 주식만 이제 홀로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장대양봉 때 이게 주식들 사라 그러는데 다른 주식들 다 떨어지는 거니까 이 주식만 오르니까 이거 그러면 내일 돼서 다른 주식들 더 오르면 이거 더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럼 요거 이런 거 장대양봉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다음에 냅다 또 들어가가지고 25만 원을 또 매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데 15분 지나니까는 뭐 15% 수익이던 것이 다 이게 거의 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7, 8%, 9%, 10% 이렇게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 건가? 이거 산 상태로 하루 지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또 바로 손절을 했죠. 왜냐면 제가 4%에서 손절을 하기로 했었으니까. 근데 이게 제가 또 감시 버튼 잘 몰라가지고 감시를 잘 안 해놔가지고 4% 손절을 하기로 했었으니까 손절하지 뭐 해가지고 15분 만에 바로 손절해가지고 이제 매도가 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해보면 이것저것 했지만 이제 확실히 이제 단타 줄이닝지라서 뭐 고작 600원 정도의 수익만 냈는데, 이것도 말이 600원이지 지금 한미전도체 한 주가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결국 플러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수업료로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자집 능력이 미천하기 때문에 지금 실력에서는 이제 수익
수익이 나기 어렵다 생각하고 있고 연습 삼아 계속 이제 이건 깨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교육비로 지출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5년 동안 장기 투자만 하다가 단기 투자를 했는데 그 느낌이 어떤가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책으로는 열심히 읽었죠.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공부를 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것저것 책도 읽고 어떻게 해야 될 거니 전략도 짜고 그러면서 자 이제 해보자라고 한 다음에 이제 딱 주식을 매수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수영장 밖에서 이렇게 물에 들어갈 때 이렇게 노를 졌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발차기 연습하고 손 잡는 거 연습하지 않습니까? 특히 발차기 연습 많이 하고 들어가는데 처음 들어가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실제로 수영했을 때의 느낌? 가보니까 일단 많이 당황하게 되고 이렇게 하라고 배웠는데 발차기가 잘 안 되고 손도 잘 안 저어지고 그런 느낌. 또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게임 같은 거에서 이제 서부극 레드데드 리뎀프션 같은 경우에는 또 젤다 전서 같은 경우에는 야생마 같은 거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딱 타면은 탄 순간부터 야생마가 탄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날뛰잖아요. 네, 그런 느낌. 이 산 사람이 매도하게 만들려고 주식이 많이 요동친다는 느낌. 그래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면 바로 그냥 매도하게 되고, 이거 매도하면 안 되는데 다시 사게 되고, 이런 느낌을 반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반짝반짝하고 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기로 했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조언이 막 섞입니다. 뭐 보니까 내가 이럴 땐 손절하라고 하던데, 이럴 땐 매수하라고 하던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조언을 따라야 되지?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지금 상한가 아니고 뭐 신고가 근처에서 신고가를 통과하는 신고가를 이제 돌파하는 주식을 사라 했을 때 보면 보니까 뭐 이런 상한가라던가 신고가 주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많네? 그래서 이중에서 뭘 사야 되지라는 것이 일단 좀 이게 헷갈렸고 그리고 이런 거 사지 뭐 한 다음에 샀단 말이에요. 사고 보니까 그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랐을 때 오르면 팔아야 되나?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나? 이런 거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뭐 장기 투자할 때는 떨어지면 그냥 사면 돼요. 떨어지면은 이게 1,000원이 가치 있는 주식이 700원 됐으면 더 좋아진 거니까 500원 되면 더 좋아진 거니까 더 싸졌네 좋아졌다 한 다음에 더 사면 되는데 이 단타할 때는 어떨 때는 손절하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추가 매수하라고 그러니까 뭘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장기 투자하는 주식들이야 뭐 한 번에 막 110%씩 30%씩 오르는 게 아닌 거니까 당연히 15분 뒤에 주식창을 봤는데 5% 이상 변동되는 그런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당황할 것도 없고 떨어지면 살 주식이기 때문에 시세창도 잘 안 보고 냅뒀는데 이거는 보면은 계속 시세가 급변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한 거보다 금액이 많이 다른데 수익률이 많이 다른데 하니까 좀 당하게 된 거더라고요. 그리고 4번으로 이상하게 열기에 좀 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주식 살 때 보면은 정말 소량씩, 그러니까 정말로 한 주 정도씩만 사고 팔 때도 한두 주씩 이렇게 사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소량으로 사는 사람 자체가 한 번에 25만 원 샀던 것 자체가 저도 참 놀랍더라고요. 내가 25원을 한 번에 그냥 이런 높은 고점에 주고 샀다고? 그러면 확실히 장에 있으면 이게 주식장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약간 좀 흥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5% 10%씩 높아지는 걸 보니까 요 상황 들어가면 내일 당장 10% 오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더 사자 이런 생각이 잘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트레이딩 하다 보니까 또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고 또 단기간에 팔아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팔아야 되나? 하면서 자꾸 시세창 열어보게 되고 주식 확인하게 되고 좀 더 예, 제가 장기 투자했을 때는 안 보는 날에는 진짜 오전장에는 한 번 보고 점심시간에 한 번 보고 퇴근 때까지 못 보고 이렇게 해서 한두 번 확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자꾸 이제 주식창을 시세창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할 때 참 보기 힘든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직장인 투자자에게는 이런 단기 투자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니까는 이제 조언들이 섞이면서
어떻게 사야 될지 어떻게 팔아야 될지 자꾸 헷갈리게 머릿속에 섞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기 전에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해오지 않으면 그때 가면 되게 많이 흔들리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다행히 이제 여러 가지 주식책들 읽었지만은 홍익기의 주식 투자 단타 전략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구체적인 플랜에 대해서 본인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혀줘 가지고 일단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홍익기 투자 방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에게 맞는 전략을 수정하면서 단타 전략을 세우고 연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에 대해서 제가 본 거 리뷰는 따로 동영상 찍어뒀고요. 요거는 제 목요일 날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많이 봐주시면 요 리뷰도 많이 보는구나 해가지고 다른 리뷰들도 많이 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외 주식인데요. 해외 주식은 갑자기 라인 야유가 떨어져 주면서 백주 더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장기 투자니까 참 편한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니까 떨어져 주면 야 정말 기회가 왔구나 좋다고 하면서 더 사면 돼요. 그래서 라인 야유 더 떨어지면 전 더 살 거고, 팔 때는 뭐 지금 단기 투자할 거니까 솔직히 산 다음에 이 주식이 변동하는 것은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편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장 지금 엔화가 참 너무 쌌었는데 이번에 미국 국채가 수익률이 많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쿠폰 이자가 높아지면서 이번에 40만 원 정도 추가 매수를 했고, 스타벅스는 매수 걸어뒀는데 하나 걸리면서 이제 한 주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엑사이크는 이제 10%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정도는 파주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소량을 팔고 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제가 이제 계속 패핀 거로 판 거 복구를 못 해가지고, 네,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제가 한번 예약 매수를 걸었는데 아침이라니까 걸린 거예요. 오, 38.25달러 됐어. 그래서 사야지 했는데 이제 저점 그 가격은 찍고 올라버려가지고 또 하지 못했는데, 토요일 날 보니까 또 3% 올라가지고 39.9인가 40달러 돼가지고 점점 더 회복이 요연하게 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또 추가 매수 다 못할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공개입니다. 이제 2주 연속 제가 이제 마이너스가 찍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력 수익도 깨졌고, 최고 수익이 4,700만 원 올해 수익이 났었던 건데 거기서 900만 원 정도 깨져가지고 3,8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올해 최건 수익을 이거 적어놓은 거는 제가 작년의 경우로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한번 조정해 가지고 마이너스 나니까 그때부터 다시 최고 수익까지 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 넉 달 정도 걸려가지고 다시 원래 수익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결국 전 조정이 전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떨어지면은 결국 한번 조정이 있고 다시 또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내용을 좀 기록을 해봤고요. 이렇게 하락이 난 것 자체가, 수익 마이너스 난 것 자체가 하락이 조정을 예고하는 조정이 나타나는 탄거인 카나리가 될 수 있는지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1일까지가 양도소득세 납부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23년도 거를 납부를 했죠. 그래서 제 86만 원 나왔는데 제 수익은 이제 세후 수익이에요. 그래서 요 86만 원은 이제 그 대신증권 계좌에서 이제 투입금으로 넣어가지고 이 86만 원은 이제 이 계좌로 한 걸로 해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후 수익으로 다 반영을 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홍콩이 좀 많이 깨지고 환율이 좀 안 좋아지면서 결국 수익은 올해 이번 주 수익은 마이너스 250만 원 찍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과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떻게 단타에 입문하게 되었는지 요것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채널 자체가 이제 이런 단기적인 투자, 그 다음에 테마주 투자, 그 다음에 급등주 이런 거 같은 거 다 지향하고 10년이라는 관점을 하에서 이제 장기 우량주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증명하겠다는 채널인데 무슨 단타 같은 거 하는 것을 내용 적고 그런 것을 쓰냐?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10년 후에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컨셉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목표로 하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서 제가 이제 오로지 장기 투자 온리로 돈을 번다는 게 아니고
일단 장기 투자를 베이스로 하고 거기서 나의 철학과 방식을 확립한 다음에 부수적으로 돈 벌 수 있는 다른 방식도 있으면은 그것도 흡수해 가지고 나의 방식으로 체화해서 그러니까 10년 후 때 가장 부자 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년차 때는 제가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인 거니까 그때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이제 투자 방식이 섞이면 10년 후의 시점에서 수익이 줄어들었겠죠. 왜냐면 헛짓것을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정립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 방식이 정립이 됐으니까 제가 다른 방식의 투자 방식을 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제 기본 철학이라던가 투자 방식이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상태에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드디어 이제 다른 방식을 섞을 수 가감할 수 있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가지고 단타를 입문하게 된 겁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19년도 시작할 때 수없이 많은 사실 잘 수익률도 별로 안 나오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 연문가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조언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머리가 어지럽고 또 헷갈리니까 이런 사람들 다 배제하고 그냥 장기 투자를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10년 투자의 방식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예 이때는 초창기 때는 이제 눈과 귀를 아예 닫아버리고 장기 투자 올리러 갔죠.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고 투자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조언들도 얘기 들어오고 저와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식의 투자 방식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말이 되냐 하면서 이게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에서는 그런 것이 말이 될 수 있겠지. 그럴 수 있겠네. 하면서 그 사람의 방식도 이해할 수 있고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의 투자 방식이 좀 더 정립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가 단기 투자 같은 책을 사고 그걸 읽고 연습을 해도 내가 철학이 흔들리지 않겠구나. 이걸 접목시켜 볼까? 라면서 이제 트레이딩 책을 읽기 시작했고 2000년 8월이 돼서야 이제 마크 비너빈이 책을 읽었습니다. 네, 읽고 저도 동영상에도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단기 투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도 말을 했었어요. 근데 뭐 아직은 내용 저 머릿속에서 정립이 좀 덜 됐는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투자에 대한 단기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도 포착되지 않고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좀 더 책을 많이 읽었고 좀 더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거 사면 되겠네. 이런 거 해보면 네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라고 하면서 아이디어가 좀 더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장기 투자도 시작을 하게 된 상태입니다. 해보면서 정립을 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뭐 저희 추가적인 전략으로 붙는 거고 접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제 가감 없이 이 한 주간의 매수 매도 주식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접근법이 있지만은 그런 거를 이제 초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잘할 수는 없고 초보에게 맞게 좀 쉽고 좀 가능성 높은 방식을 일단 하나를 잘 해가지고 그 방식을 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소액으로 연습을 하면서 그 방향을 축적하면서 하나의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가지치기 해가지고 기술들 전략들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홍인기 투자자의 투자 전략이 좀 많이 도움이 됐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도 이제 동영상을 준비해서 이제 목요일 업로드를 할 거고요. 이분의 투자 전략이 그냥 요약을 하자면 전고점을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주도 대장주를 매수하라는 것이 이분이 전략을 요약하면 이것인데 그리고 이제 이걸 그렇게 매수해서 추세를 살피면서 이제 매도하면서 수익을 실현하라. 요게 이제 핵심 요약인 거죠. 물론 저희 생각에서 요약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전략을 이제 저에게 맞게 전략을 수정하면서 단타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 플랜은 일단은 이제 소액으로 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를 뭐 3일 내로 판다거나 다 파는 것 자체는 약간 좀 거부감이 좀 있어가지고 하나는 계속 트레이딩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올라갈 주식 같은 거면은 주식이면은 이때 저점에 사가지고 장기간 보유하면 장기간 버티고 해서 보유하면은 크게 수익이 날 것 같아가지고 한 주는 일단은 이제 장기 보유하고 한 주는 트레이딩 방식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의 주식이 가격이 크면 제가 트레이딩 연습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많이 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때는 그냥 한 주만 사가지고 트레이딩은 이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보유 목적으로 사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샀어요.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제가 이 정도의 수익은 제가 버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행보할 때 또는 또 다시 올라갈 때 어느 때 다시 또 트레이딩 목적으로 사서 두 주를 마련한 다음에 이 주식은 그냥 사고 팔고 하면서 트레이딩 방식으로 쓰고 이 한 주식은 계속 가지고 있다가 크게 수준날 때 팔고 이런 방식으로 해보자. 이거 손절선은 이제 3% 5% 정도로 지지를 설정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 직전에 홍익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장대 항목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때 사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장기 투자 오래 하다 보니까는 이 방식에는 좀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급등하면 장대 항목이 나올 경우도 물론 살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 테마 너무 좋고 요 주식은 너무 괜찮아 보여서 잘 오를 것 같다. 급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 하면은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어떤 특정 지점에서도 매수할 수 있다. 라고 꼭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 전 지지선 어느 즈음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 원칙으로 세워놓고 있고 저희 플래너를 세워놓고 있고 지금은 단타를 통해서 제가 수익을 낸다 뭔다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와 실력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초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내가 단타로 수익을 내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경험과 전략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돈을 걸기보다는 작게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시험 삼아 돈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주식당 자체에서 20만 원 정도로 이제 상한을 설정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은 돈으로 계속 경험이 하려고 이거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 그냥 한번 연습해보고 싶은 거 그런 것은 그냥 실제로 그냥 소액 바로 넣어가지고 덤비면서 깨지면 깨지더라도 해보면서 경험을 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들어보지도 못하는 거고 그 이상한 주식인데도 한번 사보고 또 제가 이런 저점만 매수하다가 이렇게 높여 있는 이런 주식을 여기서 사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중요하니까 이런 주식도 소액으로 살 수 있는 주식들면 사고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중요한 건데 이 단기 투자하려고 보니까 이 송인기 투자자의 전략은 장대 형봉이 나오면 최소한 3일 내에서는 이걸 팔아버리고 다시 또 장대 형봉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직장인이 계속 이런 장대 양봉 찾으면서 계속 주식시장을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요건 좀 어렵고 그래서 어, 최소한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물론 장기 투자도 하고 있지만 나왔을 때 매도하는 거에서는 계속 시장을 보면서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수했을 때 난 이거 어떻게 팔겠다 해가지고 자동 매매를 걸어놓는 방식 손절선과 매도선을 자동 매매에 걸어두는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밀고 있는 세부 전략 중에서 이거 앞자리가 바뀌면 경우에는 이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앞자리가 바뀔 때, 그러니까 6,030원처럼 이제 5,990원 이렇게 해서 앞자리가 바뀔 때는 이게 변동성이 좀 더 크고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바뀐 것에 있는 주식은 좀 유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 단타 매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모주 투자 플랜입니다. 이거는 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착안됐냐면은 제가 HD 마린 솔루션, 현대 마린 솔루션 투자했었을 때 요
회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선박 AS 업체더라고요. 물론 자기네들은 선박 AS 업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주식 가격을 부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상과 꿈들을 불어넣었지만 결국 그 근본은 여기 AS 업체에 맞긴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 AS 업체라는 데에서 야, 이런 30이 넘는 고 PER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냐? 보통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8, 9, 10 이런 게 적용되고 가치주로서는 보니까요. 이게 맞는데 30? 근데 워낙 이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러길래 나도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사서 이제 팔았었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그 높은 PER에서도 계속 그냥 어느 정도 가는 거예요. 그 가격이 유지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치도 있다 보니까 요거는 공모주는 이런 기업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기보다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분야가 공모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상 기업이 내재 가치 판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치면은 공모주도 고평가 졌어. 난 고평가가 싫어서 안 했는데 아니 공모주 이 시장 자체는 이런 고평가 이런 기업의 내재 가치 판단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어해. 사고 싶어하면 가격이 올라. 이런 트레이딩 관점. 오르면 가격이 오르니까 그때 가서 팔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보니까 확률적으로도 상승할 수 높대요. 그러면 확률이 중요하고 높은 확률이면 같은 가격으로 계속 베팅해도 계속 돈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주 투자 플랜을 마련해서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6월 거는 상당수 공모를 참여할 예정이고 특히 저는 시프트업 요 주업 기업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 자체가 게임들이기도 하고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런 게임은 틈새 시장에서 계속 잘 나갈 것 같은 거 있고 이 정도 규모 된 회사가 이 정도 게임을 만들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사가 약간 저러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모주한 내용들은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물론 당연히 이 한 주간의 매수 매도 주식에서 올리겠지만 기회가 되면 따로 또 동영상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들은 잘 정리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또 향후의 공부 계획에는 이제까지는 트레이딩 책 많이 읽었고 업로드해서 할 거고 그리고 거의 덧붙여서 이제 옵션도 한번 저 봐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은 옵션 할 때가 아니고 좀 더 기회가 와야겠지만 뭐 가능성 열려 있는 거니까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주식이 많이 계속 올라버렸어. 쭉 올리면 처음에는 인버스만 사다가 인버스 2X도 사다가 나중에 되면은 야 이때는 너무 높으니까 옵션에도 통할 것 같아. 옵션도 사고 싶거든요. 근데 이때 가서 공부하려 치면 늦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그리고 이거 떨어졌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인버스 팔겠죠? 인버스 많이 팔겠죠? 인버스 2X도 사겠죠? 너무 많이 떨어졌어. 야 이것은 이제 오른다고 옵션을 걸어도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옵션도 공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또 알게 된 내용 다시 또 여기서 업로드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 전략 또 여기서 다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인데 저는 이제 이번 주의 방송은 이걸로 끝내고 싶어요. 요 내용. This time is not different. 결국 저는 42번 동영상에서 저는 계속 통계 믿고 간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거기서 제 중대한 변경 물론 세 번은 바뀌었죠. 세부적으로는 뭐 내용을 조금 바꿔가지고 인버스를 좀 더 팔고 좀 더 소량 매수하겠다는 내용 넣었지만 저희 큰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큰 틀은 여전히 뭐 이제 올해는 특별하지 않고 이제 평균적인 예로 평균적인 재산대의 모습대로 갈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아직 5.5% 하락밖에 안 왔는데 어느 정도 하락은 좀 더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냥 계속 쭉 오르면 이제 추경 매수 없이 가고 횡보하면 트레이딩하고 그다음에 떨어지면은 소량 매수하고 많이 떨어지면은 이민 조정이 오면은 많이 팔겠다라고 해가고 있고 만약에 올해가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큰 통계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올리고 장단기 금리 역장이 나왔을 때 한 번도 조정이나 침체 없이 지나간 적은 없었다. 이런 것은 제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큰 틀에서 계속 이제 통계를 믿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어찌 결과가 나오는지 이건 계속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매수 매도 저식은 이제 이 정도 끝을 하고 다음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게 봐주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또는 좋아요, 또 두 개 다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구독 또는 좋아요 눌러주시면 초보 유튜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다음 동영상, 그리고 다음 주 전기 매수 매도 주식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투하는 한 주 되도록 성투하는 한 주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